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고양시에서 개인 택시 조합에서 지부장님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부장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고양시 개인 택시 조합의 덕양구 지부장직을 맡고 있는 양효기입니다. 지부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이 개인 택시 조합에서? 조합에서 뭐 전반적인 업무를 갖다가 다 보고요. 또 일단은 조합원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걸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부장님도 개인 택시 조합의 조합원인가요? 예,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그럼 조합원이라 그러면 개인 택시를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개인 택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 상근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는 직접 운행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부장님께서는 개인 택시를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저는 198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쭉 택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지부장님께서 이거 개인 택시를 살 때 번호판 값은 얼마였어요? 글쎄, 저는 그 당시에는 저는 관공서에 근무하다가 개인 택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면허값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네.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84년도요. 아, 그러면 한 30년, 40년? 지금 38년, 39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고양시 이 개인 택시 넘버값은 얼마예요? 현재는 지금 넘버값, 면허값만 1억 5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죠? 한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동안요. 인플레 따지면 사실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없죠. 그동안의 물가 인플레 따지면. 개인 택시 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개인 택시 조합은 개개인들이 볼 수 없는 어떤 조합원들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고요. 모든 차량을 대폐차라든지 아니면은 주소 이전 아니면은 조합원들이 일하기 편리하게 정류장을 갖다가 관공서와 협의해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시에 보조금을 갖다가 받아내게끔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양시 개인 택시 넘버값이 한 1억 5천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파주하고 김포는 얼마예요? 파주, 김포는 1억 9천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 김포, 양주 이 주변에 고양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도시를 보면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 부재가 없는 이쪽 경기도 지역에서는 고양시 면허값이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고양시 개인 택시 번호판 값이 주변에 비해서 싼 거예요? 이제 고양시에는 아무래도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까 거래 물량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가 50,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6, 700명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좀 너무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택시를 양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양도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나 김포 같은 데는 500대 거의가 미만되고 400대에서 500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100 한 3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개인 택시가 많네요. 인구 수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 100만이 넘어가는 특례시로 지금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좀 많다고는 봐야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즈음에 개인 택시 번호판 값은 지금 좀 많이 오른 건가요?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제 개인 택시 면허값이 오른 거는
자가용들도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정부에서 열어줘가지고 그게 편승해서 약간 좀 오른 추세입니다. 그 옛날에는 영업용을 3년 이상을 해야만이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지금은 영업용을 하지 않고라도 4박 5일간 양수 교육을 받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됩니다. 네. 자격이. 그 양수 교육을 받고 나서 뭐 개인 택시를 안 사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양수 교육 4박 5일 받는데 네. 교육비가 한 52만 원 정도 들어가고 숙식비 제외하고 네. 교육비만 한 5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양수 교육을 한번 받으면은 3년 이내에 네. 그 사야 돼요. 3년까지 그 유효 기간을 쓸 수 있는 그 기간을 줍니다. 그거는 택시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한 번 따면 평생 가지만은 그 교육 수료증은 3년간 유예밖에 안 돼요. 개인택시 조합에서 이 개인택시도 매매하시죠? 이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조합에서 전에는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개인택시 조합에서 양도양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의 그 염원이 조합에서 하는 게 공정성이 있고 뭐 신뢰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 조합장 선거 당시에 이제 그 공약사항으로다가 조합장 공약사항으로다가 조합에서 양도양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그 공약사항을 내세웠어요. 그게 작년 10월부터 그게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조합에서 양도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에서 양도양수를 하게 된 지가 거의 1년 돼가네, 이제요? 네, 1년 지금 돼가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럼 조합에서 수수료는 얼마나 받아요? 현재 양도양수 수수료는 7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전에는 그 밖에서 할 때는 100만 원씩을 받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100만 원씩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편도 한쪽에서 양수자 별도, 양도자 별도에서 각 100만 원씩을 받았었는데 조합에서 하면서 이제 70만 원으로 그걸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개인택시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고양시 개인택시 조합에 오면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개인택시 조합도 어떻게 보면은 공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는 분들이 믿고서 조합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합으로 거기가 찾아오고 또 양도자들이 조합원들이 전부 다 조합으로다가 차를 내놓기 때문에 밖에서는 어쩌다 한두 건 이루어지는 건 있긴 있지만은 거기가 조합에서 지금 99% 정도 거기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지금 조합에서 한 달에 몇 건 정도 거래를 해요? 많을 때는 뭐 10건 이상도 되고요. 적을 때는 뭐 7, 8건도 되고 들이 없어야겠고 1년 보통 평균적으로 내보면 100건 정도는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거래되는 게요? 네네. 네. 그럼 조합에서 거래하면 뭐 어떤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합이라는 데는 좀 신뢰성을 다른 개인한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신뢰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또 조합에서도 또 그만한 공정성을 가지고 양도자나 양수자한테 대하기 때문에 서로가 믿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조합으로 거기가 이제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개인택시 번호판 값은 뭐 그 정도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개인택시를 사게 되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택시 신차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신차인 경우에 소나타인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랜저인 경우에 3천만 원. 그리고 뭐 전기차 아이오닉 5나 요즘 나오는 게 EV6 나오는데 거기 한 3,500 정도, 3,300에서 3,500 정도 이렇게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차가 좀 뭐 개인택시 하기에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가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안 그래도 유지비는 훨씬 적게 들죠.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나온 지가 불과
채 3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급속도로 들어갔고, 지금 고양시에 한 80여 대가 지금 나가 100여 대 가까이 이제 정차가 됐습니다. 전기차가. 그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월 수입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혹시 그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실제 개인 택시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저희가 얼마라고 이거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본인의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니면 근무 시간 여하에 따라서 많이 좌우는 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 게 그냥 3천에서 연매출 3천에서 4천 정도 이렇게 이 정도 하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 연매출 한 3, 4천 되면 한 달에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그렇죠. 거죠?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은 되는 건 다 제하고요. 고양시 개인 택시 이거 부재가 있어요? 고양시에는 부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큰 도시 쳐놓고 없는 데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하고 큰 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시하고 안산하고 용인 그 세 군데만 부재가 없고 나머지는 큰 데는 전부 다 부재가 있습니다. 수원, 안양, 안산, 부천, 성남 이런 큰 도시들은 전부 다 선부재가 다 부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데는 다 부재가 있는데 왜 이 고양시는 또 부재가 없어요? 고양시에는 애초부터 부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갖고 부재를 갖다가 법인 쪽에서 굉장히 좀 원하고 했는데 개인 택시 조합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재는 점점 풀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파주 같은 데도 부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다 풀어가지고 지금 부재가 해제됐고 없는 상태고 또 다른 데도 점점 다른 시군도 풀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재는 앞으로는 거의가 묶일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개인 택시도요. 그러면 이 정비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달에 개인 택시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요? 유지비는 유가 기름값이 한 6,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게 이제 한 4천만 원 저쪽 이제 매출액이 그 정도 되는 사람 6,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오일 한 달에 한 번은 갈아야 되니까 엔진오일 가는데 한 5, 6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 구입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거 따지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 것같고 생각합니다. 네. 3, 4천만 원 버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행을 해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루에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12시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식사 시간 빼고요? 네. 식사 시간까지 그 정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정도. 한 10시간에서 12시간을 네. 해야, 네. 평균 소득으로 해서 한 3, 4천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개인 택시가 이제 가스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이 좀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텐데 지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장단점이야 다 있죠. 가스차에 대한 장점, 단점 또 내연기관에 대한 차량의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자꾸 오르는 추세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유류세를 갖다가 인하해 주면서 조금씩 내려주고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현재 그래도 유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기차들을 많이 선호해서 전기차로 다 대표차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운행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전기차도 보통 300km 이상은 충분히 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에 300km 이상은 거의가 뛰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물론 더 뛰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420km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인 운행 그 키로수는 그만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전기차도 그렇지만
하루 이러는 데에 대해서는 한 번만 충전시키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또 급속 충전이라고 해서 충전을 빨리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충전비는 약간 조금 비쌀 수는 있어요. 전기세가. 네. 완충전보다는. 예, 저녁에 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충전 꽂아놓고 아침까지 충전시키는 거, 이제 그런 완충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뭐 전기가 떨어졌다, 충전을 못 시켜서 떨어졌다 할 때는 급속 충전을 시키는 때가 있어갖고 급속 충전을 시키죠. 전 전기차를 안 타봐서 급속 충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지부장 그러면 저기 있잖아요. 요즘은 그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요즘 개인 택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정년하신 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혹시 그 젊은 사람들도 지금 고양시 개인 택시를 양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그 거의가 이제 젊은 세대로 약간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30대, 적게는 30대도 있고요. 40대 주로 많고, 50대, 60대, 이렇게까지가 이제 양수하는 그런 부류를 이렇게 보면, 세대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고령 개인 택시 기사분은 몇 살 정도 돼요? 지금 고양시에서 지금 최고령자는 87세, 36년생 되시는 87세 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래로 38년생도 계시고, 이제 그거 해서 65세 이상이 지금 한 7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고양시 개인 택시 조합원이 한 2,100명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중에 65세가 한 700명 된다는 네, 거죠? 3분의 30%는 된다고. 이게 좀 많지는 않네요. 네, 그래도 많이 지금 세대 교체가 된 편이죠, 지금은요. 30대에도 진입을 많이 하고 있군요. 네, 30대들도 지금 있습니다. 혹시 여자분들도 있나요? 여자 조합원들이 지금 우리 2,130명 중에 한 30여 분 돼요. 여자 조합원들이요. 그 여자 조합원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적게는 30대도 있고요. 네네. 많게는 뭐 60대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젊은 분들이 꽤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개인 택시가 이제 그 어떤 사람한테는 제1의 직업일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연령대로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정년퇴직하시고 개인 택시를 양수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 전에 직업을 뭘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계세요? 전에는 법인 택시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1억 5천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좀 영세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좀 양수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자가용으로 이제 자가용 경력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분, 아니면 뭐 은행에 하시던 뭐 공무원 세계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양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 지부장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개인 택시를 모셨는데 지부장님 인생에서 개인 택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 저는 제 입장을 얘기하려면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택시를. 84년도 받아서 가지고 지금까지 40여 년 가까이 쭉 몸담고 있는데, 지금 이거로다가 해서 이거로다 그냥 완전히 제 인생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제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택시 하신 거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더 욕심낼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개인 택시 장단점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글쎄, 개인 택시의 이제 장점을 얘기한다면은, 일단은 건강만 허락된다면 정년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자유롭다는 건 내가 아무 때나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내 편한 시간대 아무 때나 나가서 자다가도 잠 안 오면 끌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저게 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영어 마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그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승객과의 이제 어떤 술 취한 승객들하고의 이제 마찰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직업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본인 관리에 철저히 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평생 직업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겪어가야 할 만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그냥 다 상대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다 보니까 좀 세상을 보는 시야의 각이 좀 넓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많은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안 하더라도 얼마 단 5년이든 2년이든 잠깐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택시를 고양시에서 사면 네. 꼭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조합을 가입해야 되지는 않지만은 조합을 가입 안 함으로 인해서야 그런 어떤 자기의 불편한 점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합비는 뭐 비싼가요? 조합비는 월 2만 원씩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조합은 운영되고요. 조합원들의 그만한 이제 그 어떤 그 편리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조합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의 바라보는 시각은 조합에 대한 그렇게 커다란 뭐 불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그래도 조합에 협조 잘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를 비교했을 때 이 고양시 개인 택시 번호판 값이 올랐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번호판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로는 뭐 그 영향에 크게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게 좀 오르내릴 수 있는 저거는 되죠.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 갖고 택시 가격이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3,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번호판 값은 같다는 얘기네요? 3, 4년 전에는 조금 쌌었죠. 1억 한 4천. 그때 정부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부에서도 고령 운전자를 갖다가 좀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의 어떤 전환점으로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좀 택시 가격이 좀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는 자격시험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어렵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쭉 올라가서 지금 그냥 현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1억 4천 200까지 이렇게 갔었고 했었는데 크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이제 이 자가용 운전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서 조금 이게 약간 인상이 된 거죠. 네. 그 자격유지 검사는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3년에 한 번. 네. 만 70세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다가 그거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가서 컴퓨터로다가 해서 조작하는 게 있어요. 그거로 해서 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의료 적성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자격유지 검사는. 개인 택시 번호판이 2억 원대 가까이 가는 데도 있어요? 양주 같은 데는 지금 2억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가는 데가 지금 경기도 내도 몇 군데 있어요.
지방에도 그렇게 개인 택시 번호판 값이 비싼가요? 지방도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고 들이 없어요. 대구 같은 데는 제일 싸요. 전국에서 지금 한 뭐 5천만 원 정도 간다고 5천만 원 조금 더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은 한 뭐 8천만 원대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뭐 지방마다 다 틀리고 그거는 어떤 그 영업 조건에 의한 그런 하나의 그 가격인 것 같아요. 영업이 얼마만큼 되고 안 되고 아니면 영업하기 얼마만큼 좀 수월하냐 어렵냐에 따라서 택시 가격이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부장님이 보시기에 번호판 값의 어떤 향후 추세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 시세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 추세대로 거기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개인 택시도 시장의 원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양도자는 많고 양수자는 없고 하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다가 양도자는 없는데 양수자가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부장님 개인 택시 오래 하셨으니까 그 개인 택시가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 글쎄요, 개인 택시의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뭐 크게 뭐 없지만 실질적으로 뭐 꼽자면은 적성하고 굉장히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굉장히 거기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하면은 굉장히 즐거운 직업인데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아니면 모든 걸 다 부정적인 직업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손님들하고의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마찰도 많을 수 있고 아니면 즐겁게 마인드를 즐겁게 해갖고 손님한테 즐겁게 기쁨을 준다면은 손님에서 돌아오는 반응도 역시 좋게 돌아오니까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데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래가지고 지금 하면은 그쪽에서 역시 또 짜내고 또 민원이 유발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성격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택시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개인 택시에 조심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음주. 두 번째는 차로 인한 그 택시를 이용한 어떤 범죄 행위. 특히 여성 승객이 탔을 때 어떤 뭐 성추행 행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건 해도 안 되겠지만 그런 거 뭐 이러면은 거기가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 강력 범죄에 연루되면은 거기가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뭐 그것만 안 하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게 교통법규 준수해가면서 여유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택시 하면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여유 갖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